예도입니다. 존재의 거리에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르트르에 대한 강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이미 사르트르란 제목의 목록에 9편의 강의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주제는 1960년에 1권이 출간되고 85년도에 2권이 출간된 크리틱 드 라 레종 디알렉틱,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에 변증법적 이성 비판은 존재와 무라는 작품, 이것과 더불어 대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 존재와 무는 이미 예도가 강의를 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사회적 주체들에 의하여 감시되는 상황에서도 타자의 눈에 어떤 지옥으로서 경험되는 그 상황에서 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지, 여기에 머무른다면 그래서 상당히 실존주의적이죠. 그죠? 변증법적 이성 비판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의 개념과 인간은 사회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이런 마르크스적 사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지평이 넓어. 어떻게 보면 헤겔의 냄새가 곳곳에서 나는데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마르크스 이후에 나타난 마르크스 철학, 이 관점에서 보면 루카치에 더 가까운 작품이 아닌가, 알투세르보다는. 물론 이 작품의 일권은 구조주의의 공시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일권은 실천적 총체들의 이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회의 구조적 공시성이 다루어져. 그런데 이권으로 가면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 부제는 역사의 가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달고 있는데, 구조주의에서 탈구조주의를 통하여 헤겔의 역사의 총체성으로 나가는 듯한, 그래서 알티세르보다는 역사와 계급의식의 루카치에 가까운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1권에서는 구조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알티세르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루카치는 구조주의는 없잖아. 그죠? 그 점에서는 그렇지만은 결국 2권으로 가면서 역사의 총체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루카치와 닮아 있는, 크게 보면은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구조가 드러나. 여러분들, 예도가 이런 관점에서 사르트르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철학 작품이 그렇듯이, 그죠? 가장 독자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에 대한 전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작품에는 현상학과 해석학, 후설과 하이데거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개인의 실천에 연관된 이해의 문제, 이해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전이해. 그리고 마르크스 철학에 대한 전이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사르트르가 왜 실존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르트르 실존주의에 한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리베흐 때 자유의 문제죠, 그죠? 개인의 실천적 자유가 어떻게 집단, 계급, 공동체와 만나면서 타성태에 젖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변증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이 바로 변증법적 이성 비판의 핵심인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통하여 역사의 총체성, 실천적 타성태라고 하는 공시적 구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통시적 운동을 하는 역사의 총체성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의에 참여한다고 하는, 언가주몽한다라고 하는 이 대의를 인식하고, 그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급투쟁을 통하여 역사의 변혁에 참여할 수 있는, 언가주몽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살아있는 투쟁하는 조직적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르트르만의 독특한 마르크스주의가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작품은. 그래서 변증법적 이성 비판은 마치 칸트의, 그죠? 순수 이성 비판을 떠올리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했던 스탈린주의, 마르크스의 철학적 사유를 현실 정치에 적용했던 그 정치가, 그죠? 점점 도그마틱해져서 인간의 인간성을 박탈하고, 그리고 점점 인민의 인민성을 억압하고 타자를 살해하고, 그리고 숙청이란 이름으로 어떤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일당 독재 체제의 구성원들만을 생각하고 배를 불리는 이런 현실, 스탈린주의가 점점 도그마틱해지면서 나타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야. 특히 57년도에 나타난 헝가리 인민들의 봉기, 그죠? 여기에 소련군이, 그죠? 밀고 들어와서 진압하고 이러면서 프랑스의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마르크스는 뭐예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자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어. 문학가든 철학자든 누구든 간에, 그죠? 사익을 위한 투쟁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투쟁, 공익을 위한 투쟁,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글을 쓰는 자이며 철학적 사유를 하는 자이겠는가? 그래서 마르크스의 원전에 입각하여 스탈린주의, 교조주의, 마르크스주의의 교조화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인민을 해방하기는커녕 오히려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고, 그죠? 그 정권을 잡은 공산당에 속한 자들의 배를 불리는, 그래서 군락을 만들고 헝가리를 침공하고, 그죠? 이런 마르크스주의가 교조주의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비판하는 작품인 거예요. 이것은 또한 그 이후에 2년 뒤 레비스트로스가 라펑세 소바주라고 하는 작품에서, 야생의 사고죠, 그죠? 마지막에 사르트르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다루면서 이 작품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해체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구조주의와의 논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60년대 이후에 둘레즈, 푸코, 데리다, 락강 등등 볼 리케르, 이런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작품은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은, 그죠? 어떤 새로운 시대를 담는 작품으로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이 점에서 사르트르는 점점 늙어가는 그런 철학자에 속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어떤 이 스탈린주의의 교조주의, 점점 도그마틱해지는 마르크스주의를 바라보면서 사르트르가 마르크스 철학 자체를 긍정하면서 이 교조주의를 비판하고 제대로 된 인간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해야 되겠다. 사르트르만큼 실천적인 문학가이자 철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명성을 갖고 프랑스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들보다 더 유명해서, 그죠?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발언 하나하나가 신문을 장식할 정도로 그런 힘을 가졌던 철학자가 바로 사르트르인데, 이 작품을 보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실천을 할 때 특정 목적을 갖고 자유롭게 실천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자유는 결국 집단과 계급, 공동체, 사회의 구조에 막혀서 물질적 조건의 희소성 때문에 이 자유로운 실천은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목적을 잃고 반변증법적으로 변해서 프락티코 이네르트, 실천적 타성태에 빠져서 집합체를 형성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실천이 사회적 구조, 집단, 계급으로 가게 되면서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 목적에 따라서 실현될 수 없는 장애물에 막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반변증법적 부정성에 빠져서 역사의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현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실천적 타성태에 빠진 집합체,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주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서 공시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엔 역사적 운동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그죠? 어떻게 하면 AI 시대에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함께 보면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잖아. 트럼프와 어떤 시진핑의 세계적 경제전쟁 속에서, 그죠? 탁월한 외교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더 유리한 입지점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AI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열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실천의 장으로서 역사의 총체성에 참여하는 사르트르의 역사의 가지성을 볼 수 있는, 미래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힘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진보 진영에서 반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변증법적 이성 비판은 소행적 관점, 그러니까 반동적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고, 그게 바로 실전적 타성태란 개념입니다. 역사는 운동해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사익, 기득권, 개인의 어떤 부, 명예, 권력력 이런 것에 빠져서 융합 집단에 빠져서 집합제에 빠져서, 그죠? 자기들만의 어떤 이득을 바라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변증법적 운동의 가지성을 볼 수 없는 거야. 이익 집단이라는 거야. 사익 집단이요. 이익 집단이 돼서, 그죠? 실천적 타성태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래서 역사의 총체성의 시대정신과 대의를 보지 못하는 이런 집단이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집합체인 거야. 진보 진영의 문파 집단. 마르크스적 용어로 신성가족이자 적자적 계급이죠. 그죠? 더 이상 역사의 발전을 원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역사의 진행을 통시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공시적 상황, 지금 부와 명예와 권력의 관점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어가는 이런 변화, 자기들의 기득권에 손실이 갈 수 있는, 기득권이 손상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죠? 그래서 실천적 타성태에 빠진 그 집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로 가려는 역사적 총체성의 힘과 대결하려고 질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인기를 얻는 것을 싫어하는 듯한 대한민국의 전체 발전,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균형 있는 발전,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그런 적자적 계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파 집단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자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그죠?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의 사익을 챙기고 조국과 같은 무능한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문재인의 시즌2를 추구하는 이런 새끼들이잖아. 이 자들은 역사의 총체성, 역사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 좋사오니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것에 사익에만 관심을 가진 실천적 타성태에 빠진 거죠. 반변증법적이고 역사의 대의를 무시하고 자기들 세계에 갇혀서 사회구조 안에서 자기들만의 사회주의 집단, 특권 집단, 선민의식에 갇힌 역사의 아주 이질적인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대자적 계급이 바라는 거죠. 역사의 운동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투쟁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집단 지성을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과거에 머물러서 타성태에 머물러서 융합 집단을 형성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 놀이에 빠져서 국민을 속이는 이런 새끼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코 역사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수행할 수도 없지만은 제대로 된 어떤 역사적 의식과 시대 정신을 읽을 수도 없는 거야. 이 적자적 계급, 실천적 타성태에 빠져서 더 이상 우리는 역사의 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적 계급의 특정한 거죠. 패밀리를 형성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새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조주의의 공시성을 깨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어제 백낙청 선생님 TV에 조국이 나가서 지금의 어떤 합당 문제를 논하는데, 이 자는 정말 무능력한 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큰 그림도 갖고 있지 않지만은 오로지 기득권을 챙기면서 살아온 자로서 꿀만 빨면서, 그죠?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자란 이 자는 사르트르의 실천적 타성태에 딱 들어맞는, 그래서 조국당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 집단을 모아놓고 자기들 스스로 엘리트주의를 형성하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그런 자잖아,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조국혁신당의 지도부와 그 의원들을 보면은 뭐 의사, 판사, 판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 이런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들이 국민 위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시대 정신과 역사 의식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균형 있는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 특권 집단으로 구성된 거야. 이런 집단을 사르트르는 변증법적 이성 비판에서 실천적 타성태에 빠진 변증법적 이성의 운동을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적자성에 빠진,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에 빠진 역사의 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하잖아, 그죠? 이 특권의식,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현실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죠? 합당을 통하여 이미 이재명 대통령 7개월 만에 차기 대권 후보로서 뭔가 움직임을 하지만은 결국 자기 당 내부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역고소를 통하여 피해자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잖아. 이런 자가 백낙청 선생님의 어떤 그 유튜브 TV에 나가서 하는 그 발언들은 하나하나, 그죠? 정말 정무감각이 없고 국민의 국민성과 떨어져 있는 자기 세계에 갇힌 망상증 환자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정청래와의 합당을 논의했다라는 그런 말들, 그 다음에 조국이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그림, 국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로지 권력구조 개편과 자기 자신들이 어떤 권력투쟁, 이런 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하부구조의 발전, 이런 것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죠? 지금이 합당을 논할 때도 아니지만은 어떻게 역사의 대의를 위하여 개인의 실천적 자유를 통하여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이미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죠, 그죠? 이런 자가 무슨 합당을 통하여 차기를 말하고, 그죠? 그래서 백낙청 선생님이 그러잖아. 무슨 정청래 같은 자가 대한민국에 대한 30년의 그림을 갖고 있냐고. 여러분, 그 말은 뭐야? 그 말은 니네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시대 정신과 역사 의식을 읽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합당을 말한다는 것 자체도, 그죠? 이미 대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전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 이재명 대통령 7개월, 그죠? 여기에 큰 그림,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한 어떤 계획, 이 방향성,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런 감각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과 같은 이 무능한 자, 다시 말하면 역사의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떤 자기들의 실천적 타성태에 빠져서 차기를 생각하고, 그죠? 큰 그림에 의하여, 자기들만의 그림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 국민의 국민성과 연결된 그런 정치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제 대담에서 보고, 그죠? 조국이 그럼 그렇지, 눈치 없고 문재인하고 똑같잖아. 그 다음에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가장 큰 그림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기획되지 않으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정말 무능력한 새끼들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지금 합당을 말하면서 마치 정청래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당 내부의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잖아. 이런 자가 바로 구조주의의 공시성에 빠져서
자기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런 놈들이다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사면된 이후에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 문파 집단의 지랄 발광에 의하여 사면시키잖아, 그죠? 그런데 사면 이후에 이자가 한 행보를 봐봐. 뉴스 공장에 찾아가고, 그리고 문재인을 찾아가서 대가리를 숙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큰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파 집단의, 문파 정치 세력의 힘을 얻어서 차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김어준과 같은 유튜브 권력에 의존하여 정치를 하는 온실에 빠진 거죠. 잡초 같은 인간인 거야. 온실 속에 있는 어떤 그 식물들이 얼마나 무기력해. 온실 바깥이 역사라고 한다면 온실 안에서 유튜브 권력으로 밀어주고, 이미 진보 진영에서 기득권자들이 된 노빠 문빠 새끼들이, 그죠? 문빠는 실패했지만은 어떤 유시민과 이런 유수공장 김어준의 작당에 의하여 박구영이 더 여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자들에 의하여 채색되고 미화돼서 이 노무현과 문재인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자기들의 정치력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자는 뭐야? 결국 사면 이후에 국가의 불화의 장소, 국민들의 삶의 현실성, 그리고 민중의 민중성, 그 한가운데로 찾아가서 사회적이고 어려운 국민들의 삶의 현장 이런 데 찾아가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 정치력을 스스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무슨 노무현 정신을 잇는다고 곧바로 뉴스공장과 문재인을 찾아가서 절하는, 이미 출발점 자체가 뭐야? 정치할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믿는 것은 결국은 빅스피커 김어준과 정치무당과 문파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또 말아쳐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 타성태에 빠져서 역사의 총체성의 운동을 보지 못하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대의 공익의 실현을 위한 큰 뜻을 가진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겨우 하는 말은 검찰 개혁, 국가의 권력 구조 개편, 자기는 검찰의 피해자다 라는 이런 수동적인 힘, 실천적 타성태에 빠져서 거기에서만 허우적거리는 적자적 계급인 거야, 여러분. 역사적 가치성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실천의 다양한 총체들에서 나타나는 집합체에 빠져서, 그죠? 역사에는 무감각한 이 집단에서 역사로 넘어가서 어떤 유기체적 변화의 운동 한가운데에서, 그죠? 자유로운 실천을 통하여 투쟁하는 집단 지성을 통해 역사의 총체성 안에 참여하면서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진정한 자유의 실현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변증법적 이성 비판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에 다시 나타난 이
문파 세력과 조국은 그죠? 완전 정체되어 있는. 결국 겉으로는 정의를 팔고 진보를 팔고 민주주의를 팔지만은 역사를 퇴행시키는 자들일 거야. 민주주의는 그 시대마다 다시 태어나잖아. 국민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데 국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빅스피커에 의존하고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된 저 문재인의 어떤 더러운 피에 의존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국민과 더불어서 온실이 아니라 역사의 그죠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국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정치, 그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에서 보면은 1권에 머물러 있는 거야. 2권으로 나가기는커녕 그죠? 나가는 법도 모르는 거야. 대자적 계급만이 역사의 운동에 민감하고 역사 의식을 통하여 시대 정신을 인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능력조차도 없는 거야. 오로지 대권. 그래서 셀럽놀이를 잘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정치 전부 다 문재인하고 같아요. 하는 짓이. 그리고 이벤트 정치, 국민들에게 쇼하는 정치. 그러나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역사에는 죽은 그런 온실 속의 잡초와 같은, 온실 속의 식물과 같은 거죠. 화려한 것 같지만 뜯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역사의 운동에 무감각한 그런 자들이다 이거야. 이 구조주의를 깨고 그죠? 이 공시성을 깨고 실천적 타성태를 깨고 국민과 함께 하면서 자랐던 지도자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봐봐. 김대중 대통령. 뭐 박정희가 몇 변을 죽이려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노통 역시도 부산에서 출마를 하고 도전하고 그죠? 어떤 뭐 잔대가리를 통하여 누가 기획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움직이면서 국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이런 정치인들 다르잖아. 그런데 문재인 봐봐. 역사의 실천적 타성태에 빠져서 반변증법적이고 역사의 대의를 향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권력 부명예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구조주의에 빠져서 역사에 변화하는 통시성에는 약한 오로지 자기들만의 공시성을 추구하는 이런 이미지 정치, 그죠? 이런 놈들이 있는 이상은 대한민국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야?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통처럼 그죠? 역사 속에 국민과 더불어 자랐고 7개월 동안 보여준 그 행보는 사르트르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에서 보면은 역사적 총체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신의 자유로운 실천적 힘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변혁시켜 나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힘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이가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했을 때 곧바로 유튜브를 켜면서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그죠? 실천적 자유를
보여줌으로써 역사에 참여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역사의 가지성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욕망에 의하여 개인의 실천이 어떤 집단을 만나면서 계급과 그리고 공동체를 만나면서 그 개인의 욕망의 실천적 목적이 역사의 운동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그 반변증법적이고 반목적적인 그러한 실천적 타성태, 그죠? 이 구조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권은 뭐예요? 일권은 조국과 문파 집단의 어떤 그 이미지 정치에 비유될 수 있고, 그래서 융합 집단, 융합을 잘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새끼들. 그런데 이 실천적 타성태의 집합체, 융합 집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걸 깨고 나가는 것, 역사의 시대 정신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사르트르적으로 볼 때 이 작품 이후에 68년 5월에 그죠? 혁명이 일어나잖아. 68 혁명의 어떤 집단 지성의 사건, 그죠?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이성 비판의 두 번째 책, 역사의 가지성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 그게 바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 정치를 통하여 보여진 사르트르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은 그죠? 이런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1권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구조의 공시성에 머물러 있다면 2권은 역사의 총체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집단의 지성, 계급투쟁을 하면서 올바른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응가주명하는 개인들의 집단, 살아있는 조직적 집단, 이게 바로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서 헤겔로 가는 운동, 이게 바로 사르트르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